저는 이 나이에 또 해외로 여행 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이러고 있네요. 62세의 줄리아 톰슨,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런던의 작은 아파트는 무엇을 가져갈지 고민하는 제 마음만큼 더 작게 느껴지네요. 예전 여행 때 입던 옷들은 이제 맞지 않고 제가 이런 모험을 하기에 너무 나이가 든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흐린 런던 하늘은 제 기분과 딱 맞아떨어지네요. 어제만 해도 상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줄리아, 그가 말했어요. 한국에서 큰 사건이 터질 것 같아. 네가 가야 해. 처음에는 웃었어요. 한국요? 거긴 케이팝하고 스마트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상사는 진지했어요.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줄리아,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사람들이 침묵을 강요받고 있고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어. 우리는 진실을 밝혀줄 사람이 필요해. 네가 최고야. 그 말에 저는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젊었을 때 저는 위험한 곳에서 큰 사건을 밝혀내는 기자로 유명했죠. 전쟁도 독재자도 인권 침해도 가까이에서 본 적 있어요. 그런데 한국이라니? 상상이 안 됐어요. 지금 또 하나의 스웨터를 접어 가방에 억지로 넣으면서도 회의감이 들었어요. 제가 아는 한국은 현대적이고 성공한 나라였어요. 상황이 정말 그렇게 나쁠 수 있을까요? 휴대폰을 들어 한국에 대한 뉴스를 스크롤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급성장하는 경제, 최신 기술 혁신, 그리고 물론 그들의 스타들에 대한 기사들이 눈에 띄었죠. 그런데 반짝이는 표면 아래에 숨겨진 다른 이야기들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부의 감시, 사람들이 말하기 두려워하는 것들, 그리고 그 성공 뒤에 숨겨진 어두운 면에 대한 속삭임들이요. 오래된 기자의 본능이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어쩌면 여기에 정말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동안 잊고 지냈던 쫓는 스릴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의심도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무릎도 예전 같지 않고 언어도 모르는 낯선 나라에서 어떻게 다닐지 막막해요. 게다가 내가 틀렸다면 어떡하죠? 만약 한국에 가서 평범하고 행복한 나라밖에 보지 못하면? 침대에 앉아 이번 임무의 무게를 느꼈어요. 이제 단순히 이야기를 파헤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일을 제대로 해내야만 해요. 만약 한국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하지만 내가 헛된 그림자를 쫓는다면 오히려 더 큰 해를 끼칠 수도 있겠죠. 침대 옆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전쟁으로 황폐해진 마을에서 손에 노트북을 들고 서 있던 제 30대 모습의 사진이 있네요. 또 하나는 정치적 죄수로 막 풀려난 사람을 인터뷰하던 제 모습이에요. 저는 평생 동안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내어주었어요.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이제 그 일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짐을 마저 챙겼어요.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든 저는 가야만 해요. 이게 저예요. 이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여행 가방을 지퍼로 닫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열린 마음으로 한국에 가서 진실을 찾아낼 거예요. 그 진실이 무엇이든지 간이에요. 그리고 제가 전하는 이야기가 공정하고 정직한 이야기가 되도록 할 거예요.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봤어요. 언제 돌아올지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문을 나서며 옛 줄리아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세계를 누비던 여행가. 진실을 찾던 사람. 진실을 밝히기 전에는 쉬지 않던 기자입니다. 저는 한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러 나라를 여행해 본 적이 있지만 한국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반짝이는 현대적인 나라가 어두운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알아보러 온 것이었죠.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한지였습니다. 공항은 꼭 방금 바닥부터 천장까지 깨끗이 청소한 것처럼 반짝거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단호한 표정의 경비원들이 감시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본 건 미소 짓는 공항 직원들이었습니다. 모두 도움을 주려고 하는 듯 보였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여권을 건네자 한 밝은 표정의 젊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고 여권에 도장을 찍으면서 날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엄격하고 통제적인 분위기와는 달랐습니다. 짐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여행객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으며 전화로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겁먹거나 억압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짐을 찾은 후 밖으로 나왔습니다. 습기가 따뜻하고 축축한 담요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그러나 제 숨을 진짜 먹게 만든 것은 그 풍경이었습니다. 제 앞에 펼쳐진 것은 마치 미래 도시처럼 보이는 고층 건물 숲이었어요. 유리창이 밝은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도시로 들어가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거리들은 분주하지만 질서정연했습니다. 사람들은 인도를 따라 서두르며 대부분이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봤던 다른 대도시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세요?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과는 다르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뭘 기대하셨나요? 용과 궁궐?
저는 약간 어리석게 느껴지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너무 현대적이라서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짧은 시간에 많이 발전했죠. 하지만 여전히 전통도 지키고 있어요. 여기 계시는 동안 옛 동네도 한번 방문해 보세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점점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사님은 친절하고 개방적이었고 서울에서의 생활에 대해 기꺼이 답해 주셨습니다. 억압적인 정부가 있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보통이 아니었죠. 우리는 큰 공원을 지나갔는데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웃음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평범해 보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기사님은 제 짐을 도와주시고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호텔 로비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멋진 양복을 입은 사업가들이 깊이 대화를 나누며 지나갔고 아이들이 들뜬 가족은 체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휴가를 시작하는 중이었겠죠. 컨시어지 데스크에서는 누군가가 K-팝 콘서트 티켓에 대해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체크인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신문과 잡지가 진열된 곳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한국어로 되어 있었지만 앞면에는 정부 관계자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헤드라인은 비판적으로 보였는데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도와드릴까요, 손님? 접수원이 제 생각을 끊고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녀가 체크인 절차를 처리하는 동안 저는 물었습니다. 여기는 항상 이렇게 바쁜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특히 지금은 컨퍼런스 시즌이라 국제 손님이 많습니다. 게다가 내일 큰 시위가 예정되어 있어서 일부는 그걸 위해 오셨어요. 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시위요? 그게 괜찮은가요? 접수원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사람들은 시위할 권리가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간 부끄러워졌습니다. 물론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억압의 징후를 찾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기본적인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으로 올라가는 동안 지금까지 본 것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친절한 세관 직원, 수다스러운 택시기사, 바쁜 거리에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비판적인 신문, 시위에 대한 캐주얼한 언급. 이 모든 것이 제가 예상했던 억압된 사회의 이미지와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온 지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아직 진짜 이야기를 찾을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었습니다. 호텔 방문을 열고 짐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방은 현대적이고 편안했으며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멋지게 보였습니다. 짐을 풀면서도 이 취재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널리즘이란 것이 그런 거죠. 때로는 찾으려 했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고 때로는 그게 더 좋은 이야기일 때도 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제 더 깊이 파고들 시간입니다. 내일은 거리에 나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니까요. 아마도 그때쯤이면 한국에서의 진짜 삶에 대해 알아가게 될 겁니다. 해가 지면서 서울의 하늘이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었고 저는 약간의 흥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흥미로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북적이는 거리들을 걸으며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주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대학생들, 회의 사이를 바삐 오가는 직장인들,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할머니들과 대화를 나누었죠. 억압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찾아다녔지만 아직 아무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광화문 광장에 서 있었습니다. 광장은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넓은 공간으로 한쪽 끝에는 웅장한 궁궐의 문이 있고 그 주변에는 고층 빌딩들이 솟아 있었습니다.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이 풍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 무언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광장 중앙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점점 소리가 커지는 목소리들이 들렸고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다려왔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카메라를 잡고 사람들 사이를 빠르게 헤치며 군중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자 그제서야 무슨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대학생들인 젊은이들이 광장 한가운데 거대한 현수막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큼지막하게 쓰인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저는 그 뜻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통역사가 옆에 있었죠. 무슨 내용이에요? 저는 군중 소음 속에서 거의 외치듯 물었습니다. 통역사는 잠시 외치는 소리를 듣더니 저를 향해 돌아왔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 항의하는 거예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현수막에는 지금 당장 기후 행동을 이라고 적혀 있어요. 정부의 환경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죠. 더 적극적인 온난화 대책을 원하고 있어요. 갑자기 흥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제 경험상 사람들을 억압하는 정부는 이런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진압해버리죠. 이제 저는 대한민국의 번드르르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보게 될 거라 확신했습니다. 카메라를 준비하고 손가락은 셔터 버튼 위에 올려졌습니다. 곧 폭동 진압 경찰이 광장을 휩쓸 거라 생각했습니다.
소란이 일어나고 아마도 폭력 사태까지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보기 힘들겠지만 이게 제가 쓸어온 기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위대는 계속 구호를 외쳤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합류했습니다. 지나가던 일부 사람들은 잠시 멈춰 구경했지만 대부분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저 지나쳤습니다. 그러다 경찰관들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경찰관들은 시위 주최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놀랄 만큼 침착했습니다. 고함도 없었고 거칠게 다루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저 길거리에서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을 수 없었지만 그들의 몸짓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몇몇 경찰관들은 미소까지 짓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경찰관들은 저를 의심스럽게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시위대를 돕기 시작한 겁니다. 작은 무대와 음향 장비를 설치하는 걸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어수선했던 무리가 제대로 된 집회로 바뀌었고 연사들은 차례대로 무대에 올라 군중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진압은 어디에 있었죠? 체포는 어디에 있나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제 예상과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기자로서 여러 해 동안 이런 광경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회가 계속되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구호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두려움도 긴장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시민들 뿐이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듣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통역사와 함께 경찰관 한 명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건 불법 아닌가요? 이 시위를 중지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찰관은 마치 제가 하늘이 녹색인지 물어본 사람처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죠? 그는 물었고 그 말은 통역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여기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시위는 민주적인 권리이고 우리는 그들이 안전하게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 순간 발밑의 땅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억압 속에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눈앞에는 활기찬 민주주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서 있던 저에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제 카메라를 보고 제가 기자임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우리 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는 완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놀랐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온 곳에서는 시위가 종종 경찰과의 충돌로 끝나곤 해요. 그런데 여긴. 그녀는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우린 민주주의를 위해 열심히 싸웠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겨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보복이 두렵진 않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게 위험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 젊은 여성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긴 북한이 아니에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의견을 말하는 걸 막을 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를 원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 방법이죠. 집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쓸어왔던 기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보다 더 좋은 이야기를 우연히 발견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광장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위자들, 경찰관들, 그리고 행인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할수록 한국에 대한 저의 이해는 깊어졌습니다. 이곳은 어두운 비밀을 숨기고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과거를 극복하고 놀라운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나라였죠. 해가 저물고 집회가 마무리될 때쯤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쓰려던 기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그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위가 제 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기후 행동에 대한 배너를 펼치는 것을 보았을 때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경험상 많은 나라에서 시위는 종종 좋지 않게 끝나곤 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경찰, 최루탄, 그리고 사람들이 체포되는 광경을 많이 봐왔죠. 저는 그런 장면을 사진으로 담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몇 명의 경찰이 시위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화를 내거나 위협적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차분하고 공손해 보였습니다. 저는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봐 숨을 죽였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찰은 시위대 지도자들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리 지르거나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모두가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나라에서 시위를 봐왔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보통은 긴장감과 두려움이 감도는데 여기서는 마치 지역 사회 행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은 시위를 피합니다. 문제에 휘말릴까 두려워서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시위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발밑에서 누군가가 카펫을 쑥 빼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이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억압과 통제를 찾으러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대신 저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현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서서 보고 있는 광경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시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삶의 방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곳의 사람들, 시위대와 경찰 모두 민주주의에 대해 근본적인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몇 년에 한 번씩 투표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일어설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저는 그날 나머지 시간을 시위 현장에서 보내며 보고 듣고 있었습니다. 연사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다른 문제들도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정부 정책을 비판했고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집회는 서서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위대는 스스로 주변을 정리하며 광장을 원래의 깨끗한 상태로 돌려놓았습니다. 경찰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머리가 복잡한 채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억압에 대한 이야기를 찾으러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대신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존중받는 시위의 권리 말입니다. 저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강한 민주주의를 구축했는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이 자유가 다른 삶의 영역에서도 확장되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다시 생각해봐야 했습니다. 저는 항상 진실을 파헤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온 기자였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도전할 때도 있죠. 그날 시위에서의 경험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방식과 민주주의 자체를 이해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 앉아 하루 동안 기록한 메모와 사진을 다시 보며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제가 발견한 이야기에 흥분했지만 동시에 겸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세상에 가르치겠다는 생각으로 왔지만 오히려 제가 소중한 교훈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로운 목적의식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더 깊이 파헤치고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제가 시위 현장에서 목격한 것이 일회성 사건인지 아니면 한국 사회의 더 큰 부분을 대표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민주주의에 대한 배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위를 보고 난 후 나는 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억압의 징후를 찾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이제는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서울의 곳곳을 돌아다니며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학, 정부 건물, 그리고 동네까지 방문하며 다니는 곳마다 저를 놀라게 하는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 수업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의견을 비판하며 대통령과 다른 지도자들에 대해 자유롭게 논쟁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교수님께 이 상황에 대해 여쭤보니 교수님은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일상적인 일이에요. 우리는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모든 것을 의심하도록 장려합니다. 작은 동네에서 열린 주민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주민들은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 공무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들은 불편해 보였지만 경청하며 메모를 했습니다. 아무도 체포되거나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웠지만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국회 생중계를 시청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총리를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부패했다고 비난하며 공격적인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총리는 짜증스러워 보였지만 모든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개방적이고 투명한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자유 또한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읽는 신문에서는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TV 뉴스에서는 서로 다른 정당의 정치인들이 격렬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코미디언들은 대통령을 풍자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억압적인 나라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면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간의 상호 도움과 친절함의 예시도 많이 보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젊은 남자가 버스 정류장에서 한 할머니에게 자신의 우산을 건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는 항상 노인이나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 길을 잃었을 때는 한 고등학생이 학교에 가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분이나 제 길을 찾아주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며 저는 한국 사회에 강한 공동체 의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그리고 자신이 속한 사회를 진심으로 아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나이 든 남성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통역사에게 물어보니 그들은 정치에 대해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현 대통령을 지지했고 다른 이들은 야당의 의견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모든 것에 대해 의견이 달랐지만 여전히 친구였고 논쟁을 하면서도 웃고 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역사에게 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분들은 독재 시절을 겪은 분들이에요. 그들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죠. 그래서 정치에 대해 그렇게 열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같은 젊은 세대는 태어났을 때부터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지만 부모님과 조부모님 세대가 겪은 일들 덕분에 그 소중함을 알고 있어요. 이 말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자유로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어렵게 민주주의를 쟁취한 것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한 가지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쓰려고 했던 이야기, 즉 숨겨진 억압과 자유의 결핍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저는 강한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제 고국보다도 더 건강해 보이는 민주주의였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정부와 의견이 다를 때조차도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호받는 시위를 목격했고 억압당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비판하는 자유 언론을 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로를 돌보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민주주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통과 진보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방법, 시민 참여를 독려하는 방법, 그리고 교육과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법 등 말입니다. 짐을 꾸리며 저는 겸손해졌습니다. 한국에 와서 숨겨진 진실을 폭로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한국이 저에게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진정한 살아있는 민주주의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단지 몇 년에 한 번씩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돌보고 자신이 믿는 바를 위해 일어서며 의견이 다르더라도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자유, 존중,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를 구축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단순한 정부 체제가 아닌 생활 방식인 나라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아주 다른 이야기를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억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희망에 대한 이야기. 어려운 과거를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 전 세계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고 보호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을 떠나며 저는 민주주의와 사람들이 스스로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힘에 대한 새로운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짐을 싸면서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겁에 질려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는 나라일 거라 생각하며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한 한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었고 자신의 의견을 두려움 없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바라보았습니다. 편집자가 원하는 기사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제가 본 것과는 전혀 맞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제가 실제로 본 것들을 솔직하게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본 시위에 대해 썼습니다. 경찰이 젊은 시위대에 음향 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돕는 모습을 묘사했죠. 그들을 체포하는 대신 말입니다. 식당에서 정치에 대해 거리낌 없이 토론하던 나이든 남성들의 대화도 떠올랐습니다. 타이핑을 하다 보니 한국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사는지 보여준 작은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캠퍼스 한가운데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토론을 벌이던 대학생들이나 시청 앞에서 지역법을 바꾸기 위한 서명을 받던 사람들 말이죠. 제가 기대했던 것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억압을 경험한 나라에 가본 적이 있었기에 정부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글을 쓰면 쓸수록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곳에 왔지만 한국인들이 저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죠. 민주주의는 단지 몇 년마다 한 번씩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사람들은 매일 문제를 발견하면 목소리를 내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얼마나 배려하는지도 적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낯선 사람이 제 목적지까지 직접 안내해 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또 지하철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타이핑을 할수록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한국에 와서 뭔가 새로운 사실을 세상에 알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한국이 저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준 셈이었습니다. 서양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오만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서 배울 점에 대해 썼습니다. 어떻게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조화롭게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이 놀라운 민주주의를 세웠는지 말이죠. 그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글을 다 쓰고 나서 제가 쓴 내용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한국에 왔을 때 예상했던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진실이었고 그래서 뿌듯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집에 가서 친구들에게 어떻게 전할지 생각했습니다. 알아? 한국에 가면서 뭔가 어두운 비밀을 발견할 줄 알았어. 하지만 내가 진짜로 발견한 건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되찾게 해준 나라였어. 라고 말하는 모습을 상상했죠. 어떤 사람들은 큰 스캔들이나 비밀을 찾지 못했다는 것에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오히려 더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과거를 극복하고 정말 특별한 무언가를 이룬 나라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노트북을 닫고 나서 제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와는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기사를 작성하는 것 이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민주주의가 단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실천해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이 활기찬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이 경험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예상과는 달랐지만 더 소중한 것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내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겠지만 한국에서 얻은 경험들은 저와 함께 할 것입니다. 단지 추억만이 아닌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 말이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기사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려는 사람에게 모두 말할 겁니다. 이 작은 나라가 저를 가장 큰 방식으로 놀라게 했기 때문에 세상도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말이죠.